안녕하세요. 쏘와십니다. 자, 오늘은 리니어 레귤레이션 LDO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리니어 레귤레이터 중에 LDO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DO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 게 드랍 아웃 볼테이지입니다. 드랍 아웃 볼테이지가 뭐냐면 입력과 출력을 비교했을 때 V 인의 전압에서 마이너스 V 드랍 볼테이지를 했을 때 V 아웃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V 드랍 볼테이지는 V 인과 V 아웃의 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 드랍 볼테이지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된 이유는 현재 이제 모바일 시장이 커지면서 원셀 4.2V의 원셀 배터리가 사용되고 효율과 이 중요시 되면서 이 드랍 아웃 볼테이지가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한 0.23V 정도 LDO들은 드랍 아웃 볼테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발췌한 자료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 TI 같은 경우 기술 자료도가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TI 웹사이트에 가서 서포트 아마 그쪽에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이제 다운 받으시면 여러 가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달링턴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NPN, PMP, PMOS, NMOS 뭐 이런 회로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현재는 아마 PMOS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요. V 드랍 볼테이지가 VDS 전압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PMOS가 사용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비교를 하죠. 달링턴 회로하고 PMOS 회로만 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달링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거의 스탠다드 LD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에 개발됐던 LDO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LDO들은 어떤 쪽에 많이 사용되냐면 전류 용량이 큰 쪽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원래 달링턴 회로가 전류 용량이 큰 증폭기로 사용되는 회로인데 뭐 그거를 응용해서 사용이 되지 않았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달링턴 회로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V 세츄레이션 전압의 E 곱하기 VE 전압이 드랍 아웃 볼테이지로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바일 쪽에 사용하고 있는 드랍 아웃 볼테이지보다는 매우 큰 전압이 되죠. 그리고 PMOS 같은 경우는 V 세츄레이션, VDO라고 섞여 있는 부분인데요. 저 VDO의 전압, 그러니까 게이트가 온되어 있을 때 온 상태에서의 모스펫의 온 저항 곱하기 I out 그 전압만큼만 드랍 아웃 볼테이지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잘 설계했을 경우 0.2에서 0.3V의 드랍 아웃 볼테이지를 갖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효율 때문에 그래요. 효율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LDO의 기본적인 회로 구성입니다. 보시게 되면 앰프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 분배를 위한 R1 저항과 R2 저항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V 아웃 쪽에 캐패시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앰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도 뭐 제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앰프 특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쪽에 VREF 레퍼런스 전압이 인가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령 1V의 전압이 인가되고 있다고 하면 이 전압은 V 플러스와 동전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R 입력 쪽, 앰프에 입력된 저항이 무한되기 때문에 그 전압 자체가 이제 동전위가 되면서 플러스 쪽에도 VREF 전압이 걸리게 되죠. 그러면 플러스 쪽하고 연결된 지점 R1과 R2의 교점에 VREF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IREF 전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로드에 흐르는 전류는 다 동일하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R2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게 되면 R2분의 VREF가 돼서 실제 IREF가 전류가 되어지고, 그 전압을 Vout으로 계산하면 VREF의 1 플러스 R2분의 R안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구현된 회로예요. 모든 LDO의 구성은 지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제 내부에 있는 모스펫을 쓰느냐, 아니면 구동전류를 크게 해서 외부 모스펫을 쓰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따라서 CGS 값, 그 다음에 PMOS의 온저항에 따라서 드랍아웃 볼테이지라든가 안정성, 스테빌리티가 바뀌게 되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패시터의 내용인데요. X급이라고 하는 거는 템퍼러처가 마이너스 55도까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이라는 거는 125도까지, 상온 125도까지.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한 15% 정도 되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게 X7R이나 X8R 정도의 값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55도에서부터 125도, 150도 이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캐패시터를 선정을 하고요. 좌측에 보이는 거는 이제 캐패시터 사이즈. 저희가 MLCC 얘기하면서 2012, 1608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즉 사이즈에 의해서도 캐패시턴스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고 온도가 높게 되면 캐패시턴스가 낮아지거나 혹은 열화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항상 고려하셔서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스템이 125도 이상을 만족해야 된다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X6이나 5나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 만족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X7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레귤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레귤레이터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력 전압을 항상 안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요. 그러면 출력을 흔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를 고려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력단의 변화, 다음은 출력단의 변화예요. 우선 그래서 입력단에 대한 특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입력단의 변화에 대해서 특성을 나타내는 거를 라인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력의 전압이 변화했을 때 출력의 전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그림에 보시면 아웃풋 볼테이지가 밑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풋 볼테이지가 위에 있어요. 보시면 5에서 6.5V로 입력 전압이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됐을 때 출력이 어떤 특성을 갖고 가느냐를 보여준 거예요. 보통은 입력 전압이 바뀌는 경우는 라인에서 들어오는 입력이 실제로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드가 순간적으로 당겨가면서 입력 전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에도 어떤 변화에도 아웃풋 출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좋은 좋은 레귤레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입력 전압이 변화했을 때 출력이 몇 볼트 이상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라인 레귤레이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성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 값이 어떤 값을 나타내느냐가 이제 특성이 좋다, 나쁘다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입력 전압에 대해서는. 다음은 로드 레귤레이션이에요.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출력이 변하는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출력에서 순간적으로 로드를 뽑아갔을 때, 그러니까 이 LDO가 100mA짜리를 보장하고 있는 LDO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200mA를 뽑아가게 되면 출력 전압이 쭉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파워는 동일하니까 그 파워를 맞추기 위해서
뭐 최대한 전류를 보낼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얘가 이제 전압을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LDO를 선택을 할 때도 요 로드 레귤레이션 특성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택한 LDO가 100mm다. 그러면 시스템상으로 100mm 이상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냥 최소한 뭐 IC도 마진을 가져가겠지만 시스템상으로도 마진을 가져가서 100mm가 되지 않도록 뭐 80mm든 90mm든 90%든 80%의 용량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드 레귤레이션은 말 그대로 로드의 변화에 따른 Vout의 변화량입니다. 다음은 로드 트랜전트입니다. 로드 트랜전트는 뭐냐면 순간적인 변화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로드를 쭉 당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로드를 쭉 당기고 있을 때의 변화가 로드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면, 로드 트랜전트는 라이징 폴링 타임에 대한 규격이나 스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타임 동안 로드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빠지거나 로드가 순간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거나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웃풋이 얼마나 빠르게 쫓아갈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링잉, 이렇게 지금 이 초반에 이제 Vout이 막 흔들리는 부분을 보통 링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링잉 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LDO를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다 그러면 저 링잉 볼테이지도 작을 거고, 그 다음에 추정하는 시간도 짧아지는 게 보통의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드랍 링인 볼테이지의 크기를 보통 어떻게 설정을 하게 되냐면, 위에 수식이 있는데 Cout 분의 Cout 곱하기 델타 T, 이거는 이제 저 온도가 아니고 타임이에요. 시간에 대한 변화 더하기 VESR, 즉 저 VESR은 이제 캐패시터에 걸리는 ESR, 저항에 대한 전압을 나타내는 건데요. 저 전압이 드랍의 크기를 결정을 해줘요. 그리고 물론 앞쪽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겠지만, 저 ESR 저항도 저 드랍 볼테이지의 크기를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 부분도 무시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ESR 전압을 계속 작은 걸 쓰면 드랍이 작아지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할 스테빌리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뒤쪽에서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자, 우리가 이제 LDO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보드 선도나 제로폴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안정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고민을 안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은 얘기를 할게요. 페이지 마진이라는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분도 있고 이제 들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페이지 마진은 입력과 출력이 같아졌을 때의 위상의 차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위상이 입력과 출력의 위상이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가 페이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한다고 하면 한 45도에서 35도 정도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발진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한 45도 이상을 잡아주는 게 좋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30도까지는 잡아주는 게 보통입니다. 피드백을 건다는 얘기는 입력이 출력이 되고 출력이 입력이 되고 입력이 출력이 되고 계속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입력과 출력이 위상이 같아져 버리면 입력에서 발생한 것이 출력으로 오고, 출력의 값이 다시 입력으로 오면서 입력이 더 커지고, 터진 전압이 다시 또 출력으로 가고 또 커지고, 입력으로 또 오고 또 커지고, 이렇게 돼서 얘가 계속 커지면서 올라가는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상의 차이는 한 90도 45도 정도만 갖고 있어도 일단 발진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과 제로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주면, 이제 폴은 마이너스 20dB로 이제 게인이 감소되는 걸 의미하고, 제로는 플러스 20dB로 게인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뭐
전자회로 시간에 보면 분자가 폴, 분모가 제로가 되면서 전달함수에서 폴과 제로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걔가 어떤 특성, 어떤 주파수 특성을 갖느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잘 이해도 안 갔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보드 선도라고 하죠. 보드 플로이스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게 LDO의 기본적인 보드 선도에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LDO 같은 경우는 2폴 1제로 시스템이에요. 2폴 1제로는 뭐 자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원폴에 발생하는 부분이 앰프의 옆단에 있는 모스펫 아까 보셨죠? PMOS. 그 PMOS에 의해 PMOS의 CGS와 그 다음에 PMOS의 Rout의 성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원폴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 Rout과 Cout에 대해서 발생한 거라고 얘기하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는 저도 제 생각에는 모스펫의 영향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모스펫에서 계산을 해보면 사실 좀 주파수가 생각보다 낮은 쪽에서 폴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마 Rout을 조정을 해서 그 폴을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희 피드백 저항이라든가 그 크기가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모스펫의 CGS 성분과 그 다음에 Rout 성분에 의해서 첫 번째 폴이 결정되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Cout하고 Rload에 의해서 생기는 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폴은 외부 소자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 이제 제로가 나오는데 제로는 캐패시터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캐패시터 안에 이제 ESR 성분이 있는데 우리가 캐패시터의 공진 주파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2파이 RC분의 1로 해서 공진 주파수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측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진점이라는 부분에 찾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1메가 정도의 공진점이 있는 어떤 캐패시터의 내용인데요. 이거를 갖고 이제 판단을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예고, 만약에 얘가 0.1 부분이나 좀 더 낮은 쪽에 있는 캐패시터와 ESR 성분이라고 한다면 이 공진점을 지나면서부터는 게인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 임피던스가 올라가게 되면서 전압이 커지는 부분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하이패스 필터와 같은 어떤 모양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제로 같은 경우는 아까 플러스 20dB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필터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이패스 필터랑 같은 개념이 되거든요. 어떤 특정 주파수까지는 오프를 해서 안 나오게 하다가 특정 주파수 이상에서부터는 게인이 임피던스가 올라가면서 출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특성이고, 그 다음에 폴 같은 경우는 로패스 필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압이 일정하게 나오다가 어느 주파수 성분에 도달하게 되면 게인이 줄어드는. 따라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폴은 노패스 필터의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로는 하이패스 필터의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폴, 투폴 같은 경우는 RC 필터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CR, 제로 같은 경우 CR로 생각해서 제가 그 캐패시터 부분에 대해서 이제 CR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뭐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혹시 L 부분도 포함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캐패시터의 이제 등가 회로를 보게 되면 물론 R도 있고 C도 있는데 그에 이제 상하게 L이라는 성분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주파수 이상에서부터는 그 L에 대한 성분이 증가를 하면서 임피던스를 올려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로 쪽은 아마 그 임피던스에 의한 성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LDO를 설계를 할 때 어떤 캐패시터를 써야 되느냐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이 ESR 캐패시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제로 포인트가 좀 더 가까워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페이지가 드랍되는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로가 발생하고 나면 페이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는 페이지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제로인 거예요. 그 제로 포인트를 좀 더 빨리 적용시켜서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게 하이 ESL 캐패시터를 사용했을 경우예요. 그럼 반대로 로 ESL 캐패시터를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반대로 뒤쪽으로 주파수 성분이 더 뒤쪽으로 밀려가겠죠. 그러면서 제로가 나오고 제로가 나온 지점이 우리가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밖의 지점이 된다고 하면 발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하이 ESR 캐패시터를 쓰면 좋은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이 ESR 캐패시터를 쓰게 되면 로드 트랜전트 특성에서 링잉 전압이 커질 수 있는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ESR을 선택을 해서 발진이 나지 않으면서 트랜지언트 특성이 나쁘지 않는 그런 중간 정도의 값을 선택해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DO를 설계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요즘 LDO들은 대부분 어떤 캡을 쓰더라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많이 조정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 LDO를 설계했을 때 이런 문제가 심심찮게 나왔어요. 발진하는 문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캐패시터란 부분이라는 거를 알았는데 지금은 아마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나중에 LDO를 설계하시거나 LDO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ESR 캐패시터를 고려하시면서 설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LDO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다음에는 이제 DC-DC 계열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